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료 본부장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제 중에서 좀 작은 종목입니다. 아신 분은 많이 아실 텐데 SiC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웨이퍼를 붙잡아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있는 KNJ입니다. KNJ가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중요한 공시도 나왔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KNJ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하루에도 변동성이 크고 뭐 일주 한 달 정도 보면은 상당히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적이 1분기 매우 좋았고 그다음에 SiC 포커스 위기라는 것이 삼성전자에서 마켓셔가 늘어나고 있고 새롭게 진출하는 2차 전지 장비 쪽에도 가시적인 공시가 나왔고 다 좋습니다만은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1분기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성장성이 아주 두드러지기보다는 올 하반기 24년에 갈수록 이익의 성장이 커져서 PER 배수가 아주 싸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있어서 작은 종목입니다만 조금은 중기적으로 뷰를 가져가셔야지 아마 보유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월덱스란 종목도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는 측면의 소재주인데 그런 종목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월덱스는 꾸준히 밸류에이션 낮아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고 KNJ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잠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을 추구하면은 월덱스 조금 더 업사이드를 중기적으로 본다면 KNJ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KNJ 리포트 나온 거 실적 발표되고 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25,000원 목표 주가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아마 17,000원대인데요. 1분기 매출은 잘 나왔어요. YOY 70% 성장했고 QOQ로도 60% 이상, 영업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36억 원, YOY로 4배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주력이 뭐라고요? 반도체 소재 SiC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라는 소재인데 이것이 136억으로 핵심이죠. 마진도 좋고요. 그런데 나머지 189억에서 뺀 136억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엣지 그라인더라고 하는 장비를 만드는 게 있어요. LG라든지 지금은 중국 업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기 한 50억, 연간 200억 내외 정도에 하는 이 다른 비즈니스가 섞여 있는데 이것이 중간중간에 뭐 골치가 아프고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이래 왔는데 이 비즈니스에서 이 디스플레이 그 2차 엣지 그라인드에서 2차 전지 장비를 하나 추가한 것이 이번에 공시가 나온 거. 요거까지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온 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 주가를 부스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SiC 포커스링은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소재라 그랬잖아요. 소재라는 것은 이러한 소모성 소재는 혼자 단독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직접 공급하는 시장이 있고요. 이것을 이름하여 애프터마켓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이상하죠? 왜 직접 공급하는 때 애프터마켓이냐고요? 보통은요, 이 소재나 이런 소모성 제품은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냐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같은 유수의 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 한테 팔아서 거기서 같이 걔네들이 결정해서 삼성전자, 현대,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그것이 비포 마켓입니다. 비포 마켓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 끼어드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끼어들기 이전에 미리 세팅된 장비 업체의 결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마켓이에요. 사실 이 마켓이 보통 때는 더 큽니다. 비포 마켓이요. KNJ에 가는 건 뭐라고요? 애프터마켓. 장비 회사를 통해서 공급한 소재가 다 떨어지잖아요. 교체 주기가 됐을 때 장비 업체를 통해서 또 계속 구매하는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삼성하이닉스가 아니고 더 싼 제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재 업체를 찾는 애프터마켓. 그 애프터마켓이 존재하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떻다고요? 안 좋죠. 그러니까 소재 원가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장비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포 마켓보다는 직접 소재 업체를 컨택하는 애프터마켓의 시장의 점유율이 다소 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마켓의 애프터마켓, 직접적으로 삼성하이닉스를 컨택하는 KNG의 마켓이 침투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이 주식을 좋게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공시 나온 건 뭐냐? 실적 발표 전이었나 직후였나 그런데 5월 9일 날 126억 이 회사 규모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2차 전지 부품용으로 자동화 장비를
수주를 했다. 이게 LG 에너솔루션으로 들어가는 건데 2차 전지 캔에 납품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로 힘들었던 것을 2차 전지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매출 인식은 내년도에 인식이 완료돼서 1분기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한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비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하면은 올해보다는 23년보다는 24년에 실적 성장률이 또 높을 것으로 보이고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 EPS 상향을 많이 이뤄놨다. 이전보다도요. 따라서 목표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그전에 좀 오른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공시 났을 때 내려갔다가 다시 좀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는 도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은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됐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장비 그 사업군이 애매했는데 여기서 인력을 그대로 투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것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도 연속적인 수주에 대해서 와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말이죠. 올해 기준으로 PER은 한 9배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주 싸다 볼 수 없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사업군의 등장과 마켓시어가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을 본다면 내년도 매출의 실적을 애널리스트가 예측하는 것처럼 1,000억대를 훌쩍 넘게 돼서 마진이 높아진다면 PER이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내년에 가시성은 얼마나 미니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조그만 주식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25,000원 목표 주가, 2만 원 초반까지 목표 어떤 주가의 상승은 결국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기적으로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올해 36억 나왔네요. 작년 이맘때 9억보다 훨씬 좋았고 2, 4분기도 좋고 3, 4분기도 좋긴 합니다만 작년에 2분기, 3분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기고 효과 때문에 여름을 지날 때까지 단기 YOY 실적에서는 그로스 측면이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비즈니스의 확장에 따라서 24년도에 그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저점 매수에 들어가면은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NJ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프터마켓 시장이고요. 좀 더 안정적인 찾은다면은 월덱스를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